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지난 시간 재성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관성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십성과의 관계 한번 들여다 볼게요. 관성이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 극을 볼게요. 재생관, 생의 관계, 관생인, 그리고 극. 관성은 일간인 비겁을 극하고, 뭐죠? 식극관. 식상은 관성을 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재생관을 복습해 볼까요? 재성은, 매번 하니까 이제, 대답이 나오시죠? 결과물, 돈이다, 시간이다, 공간, 유흥이다, 유흥, 재미, 육친적 해석으로 여자에게는 시어머니이다, 남자에게는 부인이고, 둘 모두 아버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관성은 일간을 가두는 틀이다. 규칙, 규범, 법이고 질서, 책임과, 글씨가 책임과 의무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 학교, 국가, 군대, 이런 단체이다.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이제 슬슬 나오시지요, 여러분들도. 남명에게는 자식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생관 한다는 것은 일간이 활동한 에너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이 관이라는 기관에, 관에, 적합하다. 어떤 학교라고 하면은 내가 한 행동,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성적, 그런 것이 학교가 원하는 것에 적합했다. 직장이라면 내가 한 일거리 완성된 업무가 직장이 원하는 그 틀과 규칙에 적합한 형태로 됐다. 그래서 이런 관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롭게, 생이라는 것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롭게 한다, 발전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되면 이 결과물이 관에 딱 적합한, 관이 원하는 형태, 관에 적합한 형태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관생인은 쉽지요. 관행산생이라고도 하고 관생인이라고 표현하면, 관생인은 뭘까요? 관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규칙대로 너가 그 결과를 냈으니 내가 너에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인성이라는 것은 인증해주는 것, 또 인정해주는 것, 그런 것이죠. 또 육친으로는 어머니지요. 남녀 모두 인정해준다. 어떤 식으로 인정해주느냐? 합격을 시켜주기도 하고, 승진, 자격증, 또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브랜드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생인의 모습입니다. 일간이 만들어낸 결과가 관이 원하는 형태에 적합했으니, 원하는 형태이니, 나를 이롭게 했으니,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인정을 해주겠다.
학생이라면 너의 성적이 관이 원하는 곳에 딱 맞으니 내가 너에게 졸업이라는 인정을 해주고 학위를 주겠다. 직장인이라면은 너의 업무 프로젝트가 관이 원하는 형태에 딱 맞고 나를 이롭게 발전시켰으니 너에게 승진이라는 인정을 해주겠다. 모든 것에 다 대입을 하면 되겠지요.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번에 극의 관계. 식극관을 먼저 볼까요? 식상은 일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자유의지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 활동하는 것, 의식주, 그래서 본능적인 것, 감성계, 뭐 이런 기타 등등 양육하는 것, 호기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극은 제가 항상 이렇게 취한다, 가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조절한다는 의미도 있죠. 조절한다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심하게 극을 하면 망가진다, 망가뜨린다, 뭐 이런 의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관을 극한다 하는 것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체계 질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관이 많이 약해지죠. 이런 법체계,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또 직장인이라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고 싶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런 규율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프리랜서 쪽으로 가게 되고 직장에 매여서 하는 일을 싫어하게 되고 또 조절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내가 식상이 있으면 관에 대항할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관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 관에 대항할 힘이 있다 이런 거죠. 육친은 또 적어볼까요? 여자에게는 자식, 남자에게는 식상은 아랫사람이라고 제가 했는데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이것이 식상이 장모님도 됩니다. 장모님의 모습을 사주에서 보려고 하면 또 식상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식상은 재성, 남자 입장에서 재성은 부인이지요. 부인을 생하는 십성이기 때문에 장모님이라고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식상이 관에 대적할 능력이 있다. 내가 관에 대항할 대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처 능력이 있다. 뭐 어떤 회사 직장인이라면 내가 기술력이 있다. 이것도 되지요. 관은 일간을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정관에 따라 또 다르지만 일간을 극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두게 하는데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식상이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이해가 쉽지요? 그럼 마지막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것. 비겁은 일간입니다. 나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자매이기도 하고 지인, 동료,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자의식,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이기도 합니다. 관성이 일간을 극을 한다는 것은 나를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통제한다. 나를 통제한다는, 조절한다는 의미에서는 나를 통제한다. 그러니 내가 법, 체계, 규칙, 질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그것이 좀 심해지면 망가뜨린다라고도 했죠. 관성은 때에 따라 그 질병과 고통이기도 하지요. 질병, 고통의 의미에서는 일간을 극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병이 든다. 병든다, 아프다, 뭐 사고수가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요. 무섭네요. 그리고 가진다는 의미로 그거 보면 관성이 나를 마음대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이 너무 강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
직장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나를 좌지우지 통제하지요. 그래서 직장이 너무 힘든 경우, 그럴 때는 대처 능력이라는 식상이 있으면은 좀 숨구멍이 있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지요. 그래서 생극의 관계를 보세요. 나를 너무 두드러 팬다 하면 내가 두드러 팰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 항상 이런 극의 관계도 같이 보고 그러면은 정리가 좀 되시지요? 육친 관계 한번 볼까요? 아이고 무슨 색이 흰색으로. 자, 제 생각부터 볼까요? 육친적으로 시어머니는 나의 시어머니는 남편을 생하지요. 여자 같은 경우 시어머니가 남편을 생한다. 제 생각. 또 부인은 남자 같은 경우 나의 부인은 내 자식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생하지요. 그래서 육친적인 그런 의미. 관생이는 관생이는 뭐 육친적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남편이 여자 같은 경우에 남편이 있으면은 인성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도 되지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인자.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인성이 없다 하면은 관이 관인상생돼서 일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극을 하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고 통제하려고만 한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육친적 해석도 되겠죠. 그리고 뭐 직장에서 일은 힘들게 하는데 인정은 못 받는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만 따른다. 이런 형태도 됩니다. 생의 이렇게 갈 것을 극이라는 것은 여기를 건너뛰고 나에게 바로 왔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관성이 나를 극한다.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을 놓으면 내가 책임과 의무가 많아 나를 통제한다. 내가 좀 힘든 모습이지요. 그리고 여명도 남편은 나를 인성으로 사랑도 하지만 극을 한다. 나를 통제하려고 든다. 또 극에는 나를 가진다. 취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나쁜 남편은 나를 망가뜨리기도 하겠네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로 막 편관같이 편관이 너무 종종한데 식상도 없고 인성도 없고 하면 정말 이렇게 폭력을 쓰는 남편과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청소년기 이렇게 여학생들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식상도 없고 인성 없고 관성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관성이 또 편관운이 오거나 할 때는 이런 이성관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건 사고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나를 극할 수도 있는 남편을 만날 수도 있다. 자, 그럴 때는 식상이 있으면 그런 남편 나한테 꼼짝을 못한다. 오히려 착한 나쁜 남자인데 나한테는 꼼짝 못한다. 이것도 되겠지요. 자, 그리고 식상은 자식, 여자에게는 자식을 놓으면 남편을 극한다는 것은 남편이 조금 책임감이 생겨서 가정에 충실해지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극을 하는 관계. 장모님이 나를 자식을 극한다는 좀 아는 것 같네요. 그냥 통제한다, 조절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죠. 식상을 기준으로 재성, 관성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 인성을 하려고 보니 인성은 뭐 없지요. 다 식상을 할 때 인극식의 관계를 받고 지금 관생인 받고 또 재성을 할 때 재극인의 관계도 앞전에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남은 거 인성은 그냥 지금 해도 되겠네요. 인성은 인생비 인성이 나를 나자를 써서 인성이 일간을 생한다는 것은 이런 인증이 됐지요. 그러면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었다. 일간의 후광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자격증이 있고 내가 브랜드화 되었기 때문에 내 일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제가 크게 잘라서 이것은 식상생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식상생재. 그러면 이쪽은 관인상생. 관인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관은 직장이라고 했고 직장 지명인데 직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그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 직장에서 노고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식상생재는 자신의 능력으로 재를 창출하니까 뭐 자영업이나 사업가인가요? 그러면은 내가 관인상생이 되어 있으면 자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죠. 또 식상생재가 되어 있으면 나는 직장생활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러면 재생관이라고 또 했는데 재생관. 그러면 재생관이 되면은 뭐 자영업하고 사업하다가 직장생활 가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서는 이게 다 되지 않아도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이 없어도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식상이 없어도 요식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식상생재와 관인상생, 재생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면은 너무 영상이 또 길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